자, 오늘 주제는 긴 문장 직독직해 연습입니다. 저번에 했던 14분 끊어읽기에 이어서 긴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긴 문장을 직독직해 하려면 뼈대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즉, 1형식, 5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 절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과 뒤에서 잘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와 절 덩어리를 보면 품사, 생김새, 어떤 의미인지 내부 구조까지 아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복잡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기초는 제가 올린 강의 기초 1강에서 기초 8강까지 완전히 생기초입니다. 품사란 뭐냐, 문장 성분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되는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표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구절표,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을 아셔야 그 앞 뒤에서 잘라서 의미 단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입니다. 이제 이런 표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게 단어를 몰라서 기초 강의 보시면 이 탐이 뭐 엘리자베스가 된다고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이 덩어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여러분이 문장을 패턴 문장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패턴 문장 암기 잘 하시라고 키워드를 알파벳 순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시고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립니다. 어차피 단어는 요 문장들을 요 개념들을 이거는 이제 요 덩어리가 이거고요. 키워드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K, L, M, N, O 부사 P, Q, R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이거는 기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장. 첫 번째 주어 찾습니다. 1번 할 일은 뼈다귀를 찾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볼까요? 여기입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이기에 이것도 동사처럼 보이고 이것도 동사처럼 보여요. 그럼 만약에 둘 다 동사라면 일반적으로 이 사이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신다면 기초가 없으신 겁니다. 인정을 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시고 기초부터 다시 쌓고 오셔야 돼요.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없거든요. 얘가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동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비동사는 땡큐입니다. 동사예요.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란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 덩어리로 앞뒤로 자르시고 얘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진한 빨강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비동사 나오면은 뭘 찾아야 되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형식, 있다, 존재하다. 뒤에 보어가 나오면, 그렇죠? 보어가 나오면은 보어는 명사보호 아니면 형용사보호 있습니까? 있죠. 명사보호입니까? 형용사보호입니까? 명사보호죠.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있잖아요. 더. 하나 찍으세요. 심볼 끝났습니다. 이 문장의 뼈다귀는 lamp is symbol. 끝.
램프는 상징이다. 끝입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램프는 상징이야. 그러면은 묻겠죠. 야, 무슨 램프가 뭐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 붙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르겠습니다. 전치사니까 자르고요. 전명까지 자릅니다. 전명. 전명구예요. 자르고요. 쭉 갑니다. 전치사 여기 있네요. 자르고요. 끝났습니다. 이 문장. 그러면 뼈대를 찾았어요. 뼈대를 찾았는데 뼈대를 빼고 나머지 명사를 꾸미면 형사 아니면 부사. 자, 명사를 꾸미는 거 아닌가 보세요. 관사는 형사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관사도 형사. 자, 해석합니다. 그 램프는 다시요. 자, 그 램프는 어떤 램프? 남겨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타고 있으라고. 요 부분은 밑에서 설명합니다. 요걸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타고 있으라고.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죠? 네, 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타고 있으라고 남겨진 램프는 상징입니다. 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예요. 뭐의 상징? 사랑의 상징. 그럼 얘가 명사죠. 전명이니까 전명구.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형용사가 나올까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는 형사 덩어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분사 형용사입니다. 어떤 사랑? 밝혀주고 있는 사랑. 그쵸? 그 길을. 누구를 위해서? Returning wanderer. wander가 헤매다, 방황하다. wanderer니까 방황하는 사람. 자, 명사 앞인데 또 명사일까요? 명사, 얘는 한 단어죠. 한 단어죠. 한 단어는 앞에서 이렇게 꾸미고요. 자, 이 덩어리 보세요. ing인데 세 단어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원더러를 꾸미는 형용사였더라. 그 전체는 부사인 거예요. 뭐뭐를 위해서. 끝났습니다. 해석합니다. 자, 무엇은요? 그 램프는 어떤 램프? 남겨진, 타고 있도록 남겨진 그 램프는 입니다. 뭐예요? 상징입니다. 명사 뭐예요? 형사 뭐예요? 더 있죠? 명사 보어. 뭐의 상징일까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밝혀주고 있는 사랑. 길을 밝혀주고 있는 사랑. for는 위에서죠.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returning wanderer. 되돌아오고 있는 방랑자. 예를 들어서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에헤라디야 놀았어요. 다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램프를 켜놓는 거예요. 기름이 아깝지만. 옛날엔 기름이 귀했으니까.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불빛이 저기 보이네, 깜깜한 밤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구조가 어렵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잠시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어려운 문장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수동태 얘기입니다. 그녀가 만들었습니다. 그 인형을. 얘를 수동태로 만들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주어로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가 그냥 made라고 쓰면은 수동인지 능동인지 모르니까 BPP 형태로 바꿔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인형은 만들어졌습니다. by her. 그녀에 의해서.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가 주어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에서
동사가 1부터 2, 3, 4, 5 5형식이 있잖아요. 목적어는 어느 패턴부터 있어요? 1형식의 목적어 있어요? 없지요. 2형식에 있어요? 없지요. 보어만 있죠. 3, 4, 5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4, 5만. 지금 특이한 예외 경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3, 4, 5만. 왜?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되니까.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잠시 보겠습니다. 형용사와 형용사 구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Tom is happy. 그런데 비동사를 없애버렸어요. 비동사는 영어에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랑 보어를 연결해주는 linking verb예요. 연결해줍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없어졌다고 치세요. 그럼 명사랑 이 명사를 꾸미는 형사 하나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죠. Happy Tom. 그쵸? Tom은 행복하다. 행복한 Tom. 그렇잖아요. 두 번째, A baby is sleeping. 한 아기가 잠자고 있어요. 비동사 또 없앱니다. 그럼 얘는 현재 분사 형사였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관사는 사라지고 sleeping baby. 한 아기가 다시요. 문장으로 한 아기가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기.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남고 명사를 꾸미는 형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짜리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뒤로. 하나짜리면. 역시 그 차는 is used. 사용되어졌습니다. 비동사 과감히 없앱니다. 자, 과감히 없애고 관사는 없다고 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사와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형사가 남았습니다. 그럼 얘가 앞으로 가겠죠. used car 이렇게 되겠죠. 사용되어진 차. 이게 중고차죠. 중고차. 자,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wallet, 그 지갑은 is full of money. be full of 배웠죠? 근데 이게 수거로 열 때 be full of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구나는 아니에요. 여기서 자르셔야 돼요. be full 다음에 of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명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같이 외워버린 거지. 아시겠죠? be full of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일단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비동사를 없앱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는 중요치 않다 그랬죠. linking verb라 그랬죠. 연결해주는 동사.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은 주어랑 비동사가 같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동사만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남았고요. 형용사 덩어리가 남았어요. 아까는 형용사가 남으면 하나는 앞으로 가서 꾸몄죠. 얘는 덩어리니까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갑은 어떤 지갑? 그래서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가득 찬 지갑은 예를 들어서 It's mine, 내 거야. 그 지갑 내가 잃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명사와 형용사 수식어가 됩니다. 문장에서 비동사를 빼버리면. 다음 the girl. 자, the girl is wearing jeans. 그 소녀가 입고 있어요. 청바지를. 영어의 형용사는 세 가지라 그랬죠. 그냥 형용사, 현재분사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 현재분사 형용사예요. be 플러스 현재분사를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비동사를 없앱니다. 그러면 명사와 현재분사 형용사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럼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럼 얘 형용사 덩어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 소녀는 어떤 소녀? 청바지를 입고 있는 is my daughter. 뒤에는 생략 바쁘니까 그 소녀는 어떤 소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소녀는 나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와 형용사 덩어리로 바뀝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그 차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 역시 비동사를 뺍니다. 이렇게 띵. 여러분 PP는 과거 분사잖아요. 분사는 형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없앱니다. 이렇게. 그럼 명사와 형용사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뒤에서 수식해야죠. 한 단어라면 앞으로 갔겠지만 덩어리니까 뒤로 가죠. 그럼 얘가 그 차는 야 어떤 차? 만들어진 어디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차는 It's good. 아우 좋아. 쉽게 갑니다. 문장. 그래서 이게 형용사 구예요. 뭐라 부르냐면요. 형용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형용사 덩어리. 생긴 거 보세요. 형용사와 전명구.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 전명구 앞에서 자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는 같이 가셔야 돼요. 이럴 때. 형용사와 전명구. 돈으로 가득 찬 지갑. 현재분사구. 기초를 보신 분은 이해합니다. ing는 준동사 뻔한 주어 생략. 그러므로 얘가 동사고 목적어였죠. 원래. 그 소녀가 입었다 청바지를 이거였죠.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그 소녀는 이렇게 되죠. 차, 야 어떤 차? 여기도 얘랑 구조가 같죠. 얘랑 구조가 같습니다. 보세요. 형용사와 전명구. 얘는 그냥 full은 그냥의 형용사고요. 얘는 과거분사 형용사죠. 그죠? 다 형사입니다. 자리만 맞추시면 돼요. 그 차, 어떤 차? 만들어진.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차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들이 남겨놓습니다. 램프를 타고 있도록. 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 올 수 있죠. 분사는 형용사죠. 가능하죠. 패턴 두 번째네요.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is left. 그럼 burning은 남아있죠. 남아있는 건 그냥 써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램프는 남겨집니다. 현재형이니까. burning, 타고 있도록. by them. 이 day가 이렇게 오는 거죠. day가 이렇게 해서 by them으로 온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동사를 없앱니다. 이렇게. 비동사를 없애는 순간에 얘는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해합니까? by 어쩌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이걸 수동태로 바꿨다는 소리는 주어가 중요치 않으니까 바꿨습니다. 주어가 중요했으면 바꿨을 리가 없어요. 얘가 중요치 않고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얘는 생략하고. 그래서 그 램프는 어떤 램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목적어, 목적보호.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서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BPP에서 B 떨어지고 left하고 목적보호가 남은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어떻게 같이 오죠?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BPP에서 B가 날라가서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면. 자,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자, 무엇은요? 램프는 입니다. 상징입니다. 끝. 뻑닥여 보세요. 뼈대구조. 램프는 상징입니다. 어떤 램프? 그 램프. 어떤 램프? 남겨진, 타고 있도록.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현재 분사. 뭡니까? The symbol. 상징입니다. 뭐의 상징? 사랑의 상징. 그러니까 명사니까 명사 꾸미는 형사. 이 love를 수식하는 형사 덩어리. brightening, bright, brighten. 그렇죠. bright은 밝은, brighten 밝게 하다. 밝혀주고 있는 그 길을. 그 사랑의 상징이래요. 누굴 위해서? returning wanderer. 되돌아오고 있는 방랑자를 위해서. 자, 해보세요. 주어 찾습니다. 찾아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뭘까요? 얘는 가이드덕 센터예요. 가이드덕이 안내견입니다. 안내견.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개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 찾습니다. 동사. 이거구나. 동사. 그걸까요? 이건 또 뭐지 근데? 참고로 run은 run, ran, run. 얘가 이걸 수도 있지만 이걸 수도 있어요. 주어가 단수죠. 3층 단수. 만약에 현재형이라면 s가 붙어야죠. 그리고 run이 타동사면 운영하다잖아요. 운영하다. 그럼 타동사 운영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명으로 목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동사예요? 동사는 donated, donated. 여기 있죠? 목적어 찾으세요. 그렇죠. seeing eye duck. 전명구 자르고 전명까지. 그 다음에 자르고 끝났습니다. 기초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거는 형용사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형용사 덩어리. 웬만하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주어를 꾸미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형용사 덩어리. 자, 누구는요? 누가요? 주어도 보세요. 사물이잖아요. 안내견 센터가 운영했습니다가 아니고 운영되어지는 동사. 이거 좀 넘어가고요. 뼈대부터 합니다. 도네이시 뭐예요? 도네이 기증했습니다. 무엇을? seeing eye duck. 그렇죠. 이게 안내견을 바꿔서 말하는 거죠. 눈을 보게 해주는 개, 안내견, 맹인 안내견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미스터 더닐에게. 자르고 last August 30th. 뭐 나타냅니까? 지난 아거스트 몇 월이에요? 9월 30일에 뭐 나타내요? 덩어리가 시간 나타내죠? 부사구. 끝. 자, 얘는 대상 나타내죠? 명사 꾸며요? 안 꾸며요? 부사 덩어리. 끝. 뭐라 그랬냐면요, 뼈대를 찾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명사를 꾸미면 형사, 그렇지 않으면 부사. 끝. 얘는 관사죠. 관사는 형사죠. 얘도 관사죠. 얘는 부사 덩어리. 파랑. 얘도 부사 덩어리. 파랑. 끝. 무엇은요? 한 안내견 센터가 어떤 센터?
운영되어지는, 그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런 형용사 덩어리. 과거 분사와 전명구가 붙은 과거 분사구가 붙었어요. 그 센터가 기증했어요. 그 맹인 안내견을 누구에게? 미스터 더니 씨에게. 대상입니다. 대상. 덩어리인데 명사 안 꾸미죠? 그럼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언제? 지난 9월 30일에. 끝. 주어 찾습니다. Market Survey. 마켓은 가게죠. 식료품 파는 그런 가게죠. 마켓. Survey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마켓 서베이는 식료품 같은 파는 마켓에 설문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주어는 찾았고요. 이제 동사 찾아야 됩니다. 아, 얘가 동사구나. conduct는 시행하다죠. 실행하다. 아, 그러면은 영어의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목적일까? 실행했어? 지난 달을? 말이 돼요? 안 되죠. 동사처럼 보이는 게 또 있네. 그러면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구나. 자, 첫 번째, 목적어가 타동사일 경우 목적어가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목적어. 근데 과거 분사로 썼으면은 목적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변에 동사인지를 주변에 동사처럼 생긴 걸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일이 붙었네. 동사네. 그럼 생각합니다.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일까? 그렇다면 얘가 연결해 주는 거여야 되는데, 얘가 연결해 주는 거여야 되는데, 얘가 연결해 주는 거여야 되는데, 연결해 주는 건 뭐라 그랬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아니잖아요. last month, 지난달. 뭐 나타내요? 시간, 부사 덩어리죠. 부사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 덩어리네요. 뭘 꾸미는? 주어를 꾸미는. 문장의 동사 revealed. 여기 있네요. 드러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목적어 하나 찾으세요. 보니까 preference, 선호, 더 좋아함. for, 전치사 자르시고요. 끝났습니다. 이 문장의 뼈다구는 시장 조사, 시장 설문이 드러냈습니다. 선호도는 A보다 B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는 어니까 형용사니까 예꿈이죠. strong 형용사니까 예꿈이죠. 얘도 각자 형용사입니다. 되게 쉬워요. 뼈다구 찾고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고 안 꾸미면 부사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전면구가 나오면은 얘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요. 부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 의미는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 문장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말을 주어, 동사, 목적어 찾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언어를, 영어를 알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니다. 무엇은요? 시장 조사는, 시장 설문은
야, 어떤 설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지난달에 수행되어진 과거 분사니까 PP 뭐뭐 되어진 드러냈습니다. 강한 선호를 뭐에 대한 컬러 모바일 폰. 모바일 폰이면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이죠. 근데 컬러래요. 문장이 좀 된 문장인가 봐요. 요즘에 컬러 아닌 게 없죠. 오래오래 전에 시대에는 흑백으로 된 폰이 있었어요. 사보문장입니다. 주어 찾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명사 더 나왔네요. works casual. 아, 동사. 아, 이게 동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outline은 뭡니까? 바깥에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므로 outline은 큰 틀거리를 잡다 뭐 이런 식이죠. 사전 한번 봅니다. 큰 틀거리를 잡다, 큰 계획을 세우다. 보이시죠? 네. 명사로는 윤곽, 외형, 약도고 동사로는 윤곽을 그리다, 초안을 쓰다, 밑그림을 그리다, 개설하다, 대요, 대체적인 큰 의미를 나타내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뭔가를 그렸습니다. 근데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인데. 그러면 얘는 아,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혹시 뒤에 동사가 있나? 여기 있네요. 이게 동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려워 하십니다. 왜?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생각돼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예요. 기초 강의 들으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거분사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 앞에 어떻게 생겼었죠? 과거분사와 전명구. 제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대구조 찾겠습니다. offer, 제공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아이오, 디오 사형식이네요. 그 유명한. 자,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어요. 명사, 동사가 나오면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명사, 동사가 나오면은 형용사절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어인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ITY니까 명사겠죠. 명사, 동사, 아싸 형용사절. 절이니까 두 줄 형용사절. 그렇죠. 정관사, 관사는 형용사 끝. 관사는 형용사 끝. 지금 형용사는 빨간 걸로 하고 있고요. 부사는 파란 걸로 색칠하고 있죠. 이 문장 끝났어요. 뼈대구조 봅시다. 자, 일의 스케줄은 제공했습니다. employees죠. 여기 employees 일하는 사람들에게 flexibility 뭡니까? flexible 유연한이죠. 그거 ITY니까 유연성이죠. 유연성을 요즘에 유연 근무제 많이 하죠. 9시에 가서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10시에 가서 6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오후에 출근해서 늦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뼈다구입니다. 문장의 뼈다구를 찾고 나서 그 나머지는 명사를 의미상 자리상 명사를 꾸미면 형사 안 꾸미면 부사 땡. 여기는 다 꾸며요. 무엇은? 그 일의 스케줄은 몇 시부터 일해서 몇 시에 끝난다 그거겠죠.
어떤 스케줄? outlined. 큰 틀거리가 잡혀진. 어디서? Miss Kim's planner. 어떤 계획표가 있겠죠. 일의 계획표겠죠. 일의 계획표. 자, Miss Kim의 플래너에 큰 틀거리가 잡혀진 그 일 스케줄은 제공했습니다. Employees 일하는 사람들에게 flexibility 유연성을 어떤 유연성?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라 그랬죠. 어떤 유연성? 그들이 have been requesting. 자,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가 이제 3개가 나오면요. 2개씩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자, 파란색 have pp 뭐라고 부릅니까? have pp 현재 완료. 그렇죠. be 플러스 동사원형의 ing 뭐라고 부릅니까? 진행형.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자,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요. 여기가 현재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이건 거죠. 진행은 사실은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현재 완료예요. 근데 진행의 의미를 넣는 이유는 뭐뭐 계속해 오고 있는 이런 의미를 더하고 싶어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자, 어떤 유연성이에요? 그들이 have been requesting. request가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요청해 오고 있었던 유연성을 제공한대요. 이분이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이 대인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오버입니다. instruction. instruction이 뭐죠? instruct. instructor는 들어봤죠? 강사죠, 강사. 그럼 instruct는 강의하다. 그렇죠? instruction은 공지사항, 알림, 이죠? 이게 주어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아, 문장의 동사, 이게 동사인가 보다.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그것을 공지하다. 포스트가 공지하다. 어디에 갖다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지했다. 무엇을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전명구밖에 안 나오죠 지금. 그럼 얘는 목적어 될 수 없죠. 아,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인가를 생각하셔야죠. 그럼 문장의 동사처럼 보이는 게 또 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문장의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거분사 형용사. 목적어 찾습니다. 목적어 뭘까요? procedures. procedure는 뭐예요? 과정이죠. 전명구 자르고 뭐에 대한 과정 형사로 보시면 되고요. 관사도 형용사고요. 끝났네요. 뼈다구만 해석합니다. 그 안내 혹은 공지는 outline, 아까 얘기했죠. outline, 큰 틀거리를 세밀하게 말고 큰 틀거리를 잡아줍니다. 과정들을. 그럼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공지가 큰 틀거리를 보여준대. 과정을. 야, 어떤 공지가 무슨 과정을. 그래서 형사가 붙는 거예요. 자, 어떤 공지가 게시되어진 어디에? 그 exit이 뭡니까? 비상구죠. 비상구 위에 비상구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이게 뭔가를 글씨를 써놔요. 비상 뭐 화재가 나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과거 분사와 전명구가 붙은 과거 분사구. 해석 쭉 다 합니다. 그 공지, 즉
안내는 어떤 게시되어진 어디에 그 비상구 위에 큰 구조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그 과정을. 뭐를 위한 과정? Emergency Evacuation. Emergency가 뭡니까? 비상. Evacuation은 탈출이죠. 비상 탈출을 위한 과정. 예, 큰 틀거리만 써주지 그거를 세밀하게 작게 쓰면 안 보이겠죠. 그건 나중에 교육받는 거고. 뼈다구만 보세요. 명사 꼬면 형사 아니면 부사. 자, 주어 찾습니다. 이럴 때가 주어가 애매해요. 얘를 주어로 보고 이렇게 전명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게 다행히 과거라서 이렇게도 맞고요. 그 상품들의 대부분은 이래도 되시고요. 아니면 얘를 a lot of, lots of처럼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어로 보셔도 돼요. 과거니까 지금 단복수가 안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 단복수가 보인다면 현재라서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죠. 그러니까 단복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단복수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의미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애를 주어로 보시면 돼요. 얘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대부분의, 그렇죠, 형사덩어리 a lot of, lots of 이런 것처럼 그 물건들은 이를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만들었다. 뭘 만들어? 무엇을? 전명구밖에 없네요. 목적어가 없네요. 아, 그럼 얘가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가 아닐까? 분사는 형용사. 그럼 얘는 형용사 덩어리네요. 이렇게. 우리 지금 과거 분사 형용사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고맙게 해주는 땡큐 비동사가 있어요. BPP. 이 문장의 뼈대는 물건들은 동사, 형용사 보호로 봐도 됩니다. 분사는 형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형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합쳐서 수동태, 동사 이러셔도 됩니다. 왜?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 강의에서. be happy. 행복해라. 그렇죠? 뼈다구는 이겁니다. 물건들은, 제품들은 export 뭐 됩니까? 포트는 항구죠. 항구 밖으로 나가죠. 수출되어집니다. 관사도 형사라 그랬죠. 이제 관사는 뒤에는 안 할게요. 자, 이거 대부분의 그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 과거분사와 전명구로 이루어진 과거분사구. 어떤 상품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수출되어집니다. 지금 계속 과거분사구가 주어 동사 사이에 끼어서 마치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어의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예요. 그러므로 목적어가 있는지를 빨리 보시고 전명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에 동사가 있을 거예요. 깁니다. 자, 오늘은 7번까지 하겠습니다. 길어요. 자, passengers. 승객이죠. 승객이, 동사가 여기 있네요. 말했어요. 대절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There will be. 있을 것이라는 걸 말했어요. there는 주어가 아니라 그랬죠. 문장을 이끄는 유도부사라 그랬죠. 거기라는 장소부사도 아니라 그랬죠. 있을 것이라고. 뭐가? A half hour delay. 30분의 연착이.
일단 아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그러면 승객이 말해요 이 내용을? 아니죠. 그럼 이 동사는 뭡니까? 그럼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대절이 나왔는데요. 아니죠.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조금. 과거분사, 형용사 여기까지가.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누군가가 어떤 항공사에 누군가가 한영이 안 먹었네. 자, 그럼 이걸로 쓰겠습니다. 누군가가 told 말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대절을 이렇게 끝난 거죠. 항공사 관계자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얘를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누가 나왔어요? 얘가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승객들은. 그리고 is told인데 수동태면 be pp 해야 되잖아요. 근데 be 띄면 동사 형사 덩어리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told 됐고 얘가 남아있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들은 승객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승객? 있을 것이다. half hour delay 30분의 연착이 있을 것이다를 들은 승객들은 are less unhappy. 이게 문장의 동사입니다. 덜 불행합니다. 다시요. 네. 이게 문장의 뼈다구입니다. 이 빨간 거 빼시고요. 이건 빨간 거 안에서 지금 동사 주어 찾았기 때문에 승객들은 less는 그렇죠. 덜 불행합니다.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얘를 꾸미죠. 형사 꾸미죠. 품사 뭘까요? 부사죠. 자리와 수식 관계만 알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맞나 확인? 자, 형사로도 쓰이고요. 사전 찾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품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품사입니다. 더 적은, 보다 적은 이렇게. 당연히 부사가 있겠죠. 보세요. 부사 있죠? 네. 명사도 있어요. 명사도.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영어의 단어는 품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자리가 무조건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덜 불행해요. than 누구보다. those those는 보통 사람들로 많이 쓰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left waiting 남겨진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라고.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같이 왔네요. 이거 봤죠? 1번 문장에서 봤죠? 1번 문장에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가 같이 온 거 보셨죠? 이거였었죠. 기억납니까? 네. 자, 어떤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뭐 하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얼마 동안, 얼마조차, 20 minutes,
20분 동안 without 없이 뭐 없이 explanation 설명 없이. 다시 해석 앞에서 합니다. 승객들은 어떤 승객? 들은 승객들은 뭘 들었어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30분의 연착이. 이 승객들이 덜 불행하대요. 누구보다. 이건 사람들이에요. people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게 형사덩어리네요. 그쵸? 형사덩어리. 누굴 꾸며요? those, 사람들. 이 those는 패신저죠. 같은 얘기죠, 지금. 어떤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라고. 얼마조차? 20분조차. 뭐 없이, 설명 없이.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30분이죠. 30분을 기다리더라도 이유를 설명을 들으면은 마음이 놓이는데, 여기는 20분이죠. 20분 연착을 하더라도, 더 적게 연착을 하더라도 설명을 듣지 못하면 뭐야, 비행기 어떻게 됐나, 문제가 있나, 사고 났나,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죠.